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이 되게 혼란하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되게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 시장은 또 유독 되게 도깨비 같은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떨어지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 예측이 되게 틀리기도 하고 뭐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요즘 이제 주식 안 하는 분들도 야 지금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정도로 막 주식에 대한 그런 관심도도 조금씩 올라오죠. 왠지 바닥 같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하면서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이제 어니스팀하고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영상은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감이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트레이더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나눈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말미에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실전 매매 부분에 있어서 좀 되게 디테일한 팁들도 알려드리고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보러 가시죠. 사람들이 시장 볼 때 지수가 어디다 뭐 어느 자리다, 지수 자리가 좋다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어떤 판단에 그냥 일부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하고요. 네. 당연히 그냥 경각심 정도? 주의를 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 그리고 포지션을 취할 때 어느 정도의 비중에 있어서 영향을 줄 뿐, 그것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의 그냥 어니스트 스타일은 포지션을 최대한 비워요. 요즘 시장의 포지션을 왜 비워요? 연속성이 없어서요. 연속성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추세가 불분명해서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게 좀 더 있어 보이는 단어죠. 네네네. 뭐 책에 나올 법한 얘기로 하면 추세가 불분명하다. 네. 잠시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좀 요런 것들은요. 이제 요 코스피고 아래가 코스닥인데 다 보면은 여기 이제 요 라인에 지금 밑에 이제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라인을 여기로 이렇게 친다면 박스 하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얘는 더 심한데 이렇게 쭉 박스 하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특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깨질까 올라갈까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 네.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스타일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들이 뭐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오가기도 하고, 저 역시도 오래됐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것 같아요. 자, 어떤 특정 매수를 할 때 매수 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매수하고 난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여기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매수하기 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봐요. 좋은 때 매수를 해야 되니까. 네, 잘 매수해야 되니까. 네네. 저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유한 편이고 별로 큰 의미 부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깨져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딱 그럴싸한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제 예측의 영역으로 가면 여기서 이제 뭐 오르냐 내리냐 이제 두 가지 예측의 길이 있는 것 뿐이고, 네. 그걸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 홀짝 게임의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니 예측은 어렵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죠. 되게 웃으면서 저도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지금 이런 시점이 되면은 이제 내일이 당장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막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소위 말하는 네.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이제 떨어지면은 여기 아래 박스로 가는 것이고 올라가면 여기를 받쳐주면서 일로 가니 이렇게 받쳐주는 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솔직히 이제 저희 회원분들도 요즘에 여기저기 방송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 이제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중요한 자리다. 이런 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스타일인데 그걸로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의식을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제 스타일은 뭐냐면은 떨어지면은 떨어진 대로 거기에 맞게끔 포지션 전략을 짤 거고, 네네. 이게 만약에 분명히 여기서 반등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확인되면은 그때 일반적 레귤러 포지션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떨어질 때 포지션을 짠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어떤 식으로 짜실까요? 과거에도 이거 비슷한
영상 제가 찍은 적이 있었는데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을 대비하기 때문에 포지션 정리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하락장에는 특정 섹터로 이렇게 몰려서 오히려 하기 쉬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영상 이제 참고로 걸어 놓을게요. 네, 시장 수급이 한쪽으로 쏠렸다. 네네. 시장은 하락하는데 돈이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거죠. 섹터가. 그렇게 되면은 선택은 쉽게 말하게 되면은 이 정도겠죠. 그러한 빠른 종목을 하느냐 마느냐가 될 수 있고,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 한다면은 그런 종목을 빠르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조금 더 스캘핑이나 단기 단타 뭐 이런 좀 더 손 많이 가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매매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지금 이제 클럽에서 계속 레코딩을 쌓아가고 있는데 요 어려운 장에서 수익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클럽 회원분들은 지금 장이 어렵다라는 인식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저희는 오히려 잘 됐으니까. 네네네. 네. 뭐 그렇다고 말한 대로 이제 공매도 하거나 역 포지션을 짠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요렇게 이제 떨어지는 장에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긴다라는 그런 종목을 취하고 그런 포지션을 짠다. 네. 이게 좀 포괄적인 설명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래서 저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또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올라간 종목 잘 맞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제가 진짜 그러지를 않아요. 저는 맞추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요즘에 또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잘 맞고 안 맞고는 그냥 이게 본인의 실력도 있잖아요. 그거 좀 어떤 사람은 뭐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70% 정도로 맞출 거고, 어떤 사람은 뭐 30%로 맞출 거고. 네. 뭐 그런 것도 좀 실력 아닐까요? 네, 근데 뭐 그런 실력은 분명히 저도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데, 그게 제가 약간 잘 정리된 기법을 많이 알고 있지가 않아요. 네. 네. 그거로 인해서 이 주식을 잘하고 계신 거는 아닌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기법으로 치면 제가 버디님보다 모르지 않나요? 지식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 정말 온갖 이상한 기법들을 많이 봐서 네. 해봤고, 그러니까. 네. 저는 기법 종류 많이 몰라요. 맞아요. 근데 기법을 들으면은, 아, 저게 어떤 방식의 매매를 말하는 거구나. 기본에서 저는 그거를 다 풀어내긴 해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새로 나온 온갖 이상한 기법들 보면은, 아, 저게 뭘 말하는 건지는 다 바로 보자마자 바로 파악은 돼요.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들이 네. 이제 맞춰졌을 때 네. 언니님이 대응하는 것을 약간 좀 포장해서 말하는 거니까, 그런 기법은. 네, 저도 그거를 할 줄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기법화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되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기법화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보면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때 수익도 내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을 드려볼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거 뭐 종목을 좀 공개를 할까요? 그냥? 저희 했던 종목이요? 네. 괜찮으실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은 뭐 그냥 예를 들기에는 이런 설명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니까 네네. 하시죠. 자, 네. 어저께 시장이 되게 크게 하락을 모두가 예측을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 6% 7% 빠졌나? 막 그런 네, 상황에서 대폭락. 우리가 완전 폭락이었고, 우리 네. 큰일 났다 그러고 있었죠. 네, 유가 폭락. 열리기 전에. 미국 솔직히 저나 언니님도 오늘은 힘들겠다 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오전에. 네, 예측은 다 그렇게 거의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 어저께 시장 어떻게 막 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또 예측하는 다르게 우리나라 시장 어저께 선방했죠. 실제로. 그렇죠. 여기 우리 올랐죠? 올랐어요. 어저께. 여기서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양봉으로 해서, 이거 전일 종가 대비하게 되면 조금 소폭 플러스인데 개파락 치고는 다 메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괜찮았는데, 그러면서 반등 장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일반 산업군으로 갔어요. 그냥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재무도 나름 탄탄한 종목이거든요. 재무도 꽤 탄탄한 종목이고, 코에 패션은 뭐
항상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에도 많이 나오고 네. 네, 탄탄한 걸로 이제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분류 자체가 코스닥 150으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네. 탄탄하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게다가 이 종목을 조금 더 크게 볼게요. 보게 되면은 꽤 탄탄해요, 바닥이. 네. 그런 상태에서 어저께 전환이 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나와서 요거를 매수를 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이거를 뭐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되게 그럴싸한 거 노리고서 이거 포지션을 취했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은데 왜 잡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일단 돈을 피신시켜 놓은 거예요. 묶어둔 거죠. 탄탄한 쪽에다가. 네. 근데 제가 노렸었던 거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뭐 대형주, 중대형주 아니면 이런 탄탄한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나 탄력성 반등이 나와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거는 뭐 노리고 기법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어우지리로 수익이 따라와요. 현금으로 갖고 있느니 그냥 걷다가 잠깐 보관해뒀다, 요 느낌으로 보관을 한 거거든요. 거의 막판에 들어갔으니까. 네네. 근데 오늘 뚜껑이 열렸어요, 시장이. 근데 도깨비 시장답게 시장이 이어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빠지고 있고. 오늘 장초에는 좀 좋았죠. 잠깐 네, 잠깐 좋았죠. 아주 잠깐 좋았죠. 있는데, 네. 그렇게 그거를 보자마자 제가 한 행동은 여기서 돈을 뺐어요. 저는 근데 이런 식으로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제적으로는 돈을 지금 계속 포지션 정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서 그럼 왜 뺐는데 얘 냅뒀으면은 얘 손절할 때야? 아니야, 저희 이거 실제로는 손절도 안 했고 약수익 챙기고 나왔는데 왜 뺐냐라면은 이유는 단순해요. 얘는 어차피 오늘 시장 분위기에서는 오늘 갑자기 뜬금포로 탄력 받아서 상승하거나 그러긴 힘들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이 종목이 뭐 자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양분화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시장 수급이 쏠려버리고 저쪽에서 흐름은 다 다시 코로나 쪽으로 갔으니 저거를 매매를 했는데, 그럼 저쪽으로 매매를 갈 때 이제 다양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거는 제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스캘핑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죠, 이 종목을 이미 이렇게 고점에서 무언가를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할 수 있으려면 스캘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 정도? 자, 말씀하신 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잘 정리하는 건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일단 어제 같은 장에 우리의 예측이 시장하고 좀 어긋났죠. 물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어긋나서 다들 좀 안도를 하셨을 텐데, 그때 이제 종가 부근쯤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언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같은 때는 뭔가를 방향성을 뭐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측의 범주로 넣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그냥 안전한 데다가 좀 넣는 거를 생각을 하자. 근데 그럴 거면 현금 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아마도 요 종목이 이제 많이 저점에 와 있고, 그리고 어제 또 이렇게 좀 이게 이렇게 봐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봉을 좀 만들어 주기도 했고, 그래서 뭐 흐름 전환이 나오나? 뭐 이런 생각 정도로 이제 여기에 돈을 묶어 놨는데 일부 이제 베팅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장이 열렸는데 또 오늘도 이제 뭐 약간 좀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되니, 예측을 할 수 없는 흐름으로 가게 되니 얘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기 어렵고 뭐 어떻게 방향이 흘러갈지 모르게 되는 상황인데, 보니까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종목이 보였고, 이런 종목이 이제 내가 다룰 수 있는 거다라는 판단이 이 시점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금을 약수익으로 챙기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네, 요약은 그렇게 할 수 있고, 거기서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 오늘 시장 보고서 이사 갈 준비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고른 거예요.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코엘패션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시장에서 오늘 같은 장세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시장이 탄력 전환을 이어가게 되면은 코엘패션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기본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근데 다시 최근 흐름처럼 도깨비 같은 장세가 나오게 되면은 얘에서 돈을 빼내기가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고른 거예요. 이유는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대응에 있어서 제가 오늘 시장에서 연계시키는 연계 플레이에서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서 고른 거예요. 빼내기가 쉬웠던 이유는 이제 변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고요. 종목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냥 좀 현금으로 들고 있었던 거랑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현금으로 들고 있었으면 만약에 오늘 어저께 시장이 전환 상승해서 양봉에서 마감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 그거 장 초반부터 그거 이어져서 탱크 상승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현금에서는 중간에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또 애매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굳이 코에 패션이 아니더라도 약간 약간 보통 노멀한 그런 기술주라던가 그런 데들에 들어갔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런 애들보다 저는 그냥 얘가 더. 자, 지금 여기서 미묘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뭐 다른 거보다 얘였을까를 좀 포인트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궁금한데 이거는 왜냐면 저랑 어니님이랑 뭐 생각이 똑같지 않고 매매 스타일이 똑같지 않으니까. 특정 조건 때문에? 제가 조건을 되게 신경 쓰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거래량이 얼마나 붙었으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얼마만큼의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아니면은 전저점 부근까지 회복해주고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뭐 요렇게 수식 어구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차라리 어제 확실한 회복을 해줬다, 요 정도 느낌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얘가 이 정도면은 이 일봉에서도 보면은 이 정도 다른 종목이랑 비교하게 되면 이거 장대봉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면 장대봉이에요. 근데 장대봉 이후에 흐름이 막 되게 변동성이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만 놓고 보면 네. 사실상 이제 얘는 흐름이 네. 이제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아할 수 있는 게 네. 뭐 나름 뭐 장대봉이 만들어진 이후에 보면 흐름이 이렇게 꺾이고 횡보하다 뭐 꺾이고 뭐 이런 느낌인데 얘도 꼭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해도. 패턴화 시키는 건데 제가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음흠. 네. 단순 패턴화를 다르거든요. 이때 상황과 이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코어의 패션이 또 이제 뭐 얘의 그 기업 방향, 기업의 영위 활동에 되게 유리한 환경이다 막 이렇게 보기도 어렵잖아요. 이게 지금. 네. 이게 그러니까는 좀 약간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왜 여기다 돈을,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도 뭐 모든 현금을 다 때려 넣고 그러지 않으셨죠. 뭐 네. 일정 포지션을 잡으신 거는 제가 아는데. 네. 판단을 할 때 제가 판단했던 건 분봉에서 수급 푸름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주가 흐름이 흔들리려면은 흔들릴 네. 만한 무언가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수급적으로. 네. 그게 네.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말하면은. 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정확한 근거는 수급이네요, 결국은. 네. 어제 이제 이 하루 동안의 분봉상에서의 수급 흐름을 봤더니 네. 뭐 제가 봐도 뭐 그렇게 딱히 흔들린 것도 없고 막판에 이렇게 쭉 상승을 해주면서 약간 거래량도 좀 붙어주고 뭐 이런 네. 느낌을 보고, 길게 보지도 않고 그냥 잠깐 뭐 하루 이제 넘어가는 오버나이트 하는 동안 정도만 좀 묶어놓자, 짧게 보면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잡으셨다는 거죠. 네, 오버나잇의 목표 자체가 오늘 장 초반에 시장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것 때문에 묶어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좀 더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명확하게. 네. 요거를 보는 순간 좀 이해가 됐겠죠. 만약에 이거 봤는데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 영상 예전 거 보세요. 뭐 수급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네. 영상 한두 편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는 내가 잘 이런 쪽으로 모르는 것 같다 싶으면 정주행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영상을 찍을 때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커리큘럼대로 찍은 건 아닌데 하나 이제 궁금한 것들을 풀어내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처음부터 정주행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오늘 얘기했던 게 좀 여러 각도에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로 넘어간 걸 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인데, 수급으로 보면은 얘가 뭐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이 시장이 장 초반에 잠깐 가는 것처럼 하다가 잠깐이었고, 그러다가 바로 다시 코로나 이쪽으로 수급이 몰려줬고, 시장 전반적으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핫한 산업 중에 하나죠. 코로나 연계 산업 중에 뭐 키트 개발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은 실물 경제에서는 그쪽으로 돈이 거의 다 쏠리니까, 뭐 배달이나
코로나 자체가 경제 산업 구조를 많이 바꿔놓고 지금 그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도깨비처럼 변했었을 때 이쪽으로 다 몰렸어요. 그 중에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게 되면은 얘거든요. 얘는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되게 쉬웠어요. 여기 이거 크게 볼까요? 이게 네. 답이 쉬웠던 게 여기거든요. 15,500원 여기 돌파 이 정도? 시가 부근? 근데 네. 여기 줄 그어보시면 오늘 시가, 이때 VI, 그 전에 고가 다 걸려주면서 여기 매물 싸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봐도 알고 이쪽에서 수급 다 밀집적인 거는 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가 갖고 있는, 이때는 자리도 같이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느냐의 차이인데, 결국에는 15,500원에서 15,000원 사이 요 정도만 잘 만들어 주게 되면은 충분하겠다 해가지고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거 가지고 만든 걸로 이쪽 16,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팔면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격 자체는 뭐 3, 4%에서 적게 나와도 2%는 나오기 때문에 단타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죠. 그 정도면. 얼마든지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인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게 뭐 제 단어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잽이라면 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잽으로 잘 이끌어 가야 그 포인트를 쌓아서 훅도 걸고 뭣도 하고 그 다음 연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장이나 쉬운 장이나 어쨌든 다 한결같이 네.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에서 베팅을 하고, 그게 이제 그 확률이 막 엄청 크진 않잖아요. 어쨌든 시장이 혼란하면은 예측도 어렵고, 그러면 네. 그때는 이제 잽으로 풀어내고 네. 그런 거네요. 조금 수정을 하면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베팅을 한다? 확률이 높은 자리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는 건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자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 조건. 네네, 네. 맞아요. 확률이 높은 조건.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네. 예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때가 진짜 과연 진짜 바닥일까? 그러면 난 진짜 훅 날려야지.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가 진짜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걸 보고서 크게 베팅해야지.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려있던 것도 지금 크게 물타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아예 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면에서 좀 다르죠. 네. 제가 가장 다름을 느끼는 거는 일반적 다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진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이것도 논란이 유발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포장지 수식 어구 같아요. 뭐 포장지 수식어고 이런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네. 이 상황을 인식하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 똑같은 조건 하에서 풀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니까. 네. 뭐 이게 뭐 여기가 바닥이야, 여기가 바닥이야, 지금 과연 여기가 저점이야, 이제 이 고민에서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보면은. 네.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매수하기 전에 고민이 많은 사람이야, 매수하고 나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진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극단적 예외 제외하고요, 거의 모든 종목은 모든 자리에서 매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매수하고 나서 고민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포지션을 만들어 간다,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아, 네. 그죠? 네. 저보다 저를 더 잘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그러니까 뭐 네. 어느 정도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자리 같은 거나 이런 그런 한방 팍 그런 자리에서 때려야지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사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측이 빗나갔을 때 좀 크게 휘청하기도 하죠. 보는 분들 많이 공감할걸요? 그쵸. 극단적인 예로 어제 같은 때 이제 뭐 겁나 빠질 것 같아서 막 장초에 막 다 이제 팔아쳤는데 네. 허탈한 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자, 근데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 할 수 있는 게 같은 게, 그러면 야, 그럼 어니스트는 뭐 만능이야? 막 우리는 막 주식 완전 패급이고 어니스트는 진짜 너무 잘해서 지금 그 논리대로면 모든 시장에서 대응을 막 탁탁탁탁 해갖고 최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진짜 궁금해서 모든 장에서 그게 다 통하나요?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최고 아닙니다. 최고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장에서 대응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 정도는 갖췄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니님도 좀 약간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매매를 할 때 네. 어떨 때 그래요? 모든 트레이더가 모든 상황에서 다 잘하는 거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해야 할 때 무언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해야 하는 상황이 안 올 때, 한없이 길어질 때.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서 가격은 계속 빠지고 막 그런 상황도 나오고. 네, 사람이기 때문에 조바심도 나고, 아, 이 돈 언제까지 였다가 묻어둬야 되는 건데, 막 이런, 흔히 말하는 존버정신, 이런 게, 저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감정이 개입되면은 그런 부분은 힘들죠. 근데 그거는 능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힘들진 않아요. 초연해졌어요,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매매의 어니스트님의 매매의 약점이 될 수는 있는 걸까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는 약점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약점은 아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했었을 때 더 좋아?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그거는 어니스트님 매매의 리스크죠.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해야 할 것들이 없는 그 상황이 길게 흘러가는 그 리스크를 안고 이제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재매매에서 가장 큰 리스크 아니면 약점이란 거는 시간을 능동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다 이건데, 네, 시간을 능동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매매예요. 재매매는. 네네. 근데 그게 약점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한 게 모든 이제 매매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주식시장 본질이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매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건 어차피 누가 해도 그 리스크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네, 그 리스크를 안 지려고 인위적 손절을 하는 거거든요. 탈손절을 하는 건데 그거는 네.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정해진 손실을 리스크로 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쌓여가면 양의값을 만들어가기 어렵다. 네, 시간을 컨트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주식의 또 다른 본질인 수익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한 거예요. 수익을 챙기는 대신에 시간은 그냥 능동적 컨트롤을 조금 내려놓는다. 그렇다고 해서 컨트롤이 아예 안 되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일반적 다수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컨트롤 다 돼요. 정말 어려운 예외에서나 좀 오래 걸리는 종목들이 있는 것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저희가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저도 예전 영상들을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보면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러니까 보는 분들이 저랑 동화해서 그냥 보시면은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알겠다 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아, 제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중요한 얘기는 중요하다고 좀 짚어드리는 것도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거든요. 네. 이제 오늘 얘기가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치워버릴 정도의 가벼운 얘기가 아니고 되게 깊은 얘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네. 이 부분 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저희 영상들 보시면서 사례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같은 관점을 갖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또 너무 근데 추상적인 얘기로 끝나면 좀 보는 분들이 아, 또 길게 봤는데 뭐 별 팁이 없네라고 생각을 할까봐 요 랩지노믹스 한번 보고.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좀 땡겨서 어떻게 했나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에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보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좋아, 전략을 세웠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리가 중요한 사람들은 이때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한 것도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 지나갈 때 뭐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말하는 1번 매매 돌파하면서 올라타면서 갈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할 것이고요. 저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했는데 이 밑에 16,200원부터 밑으로 받아줬죠. 쭉. 그래서 평단을 15,200원, 300원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들어갈 때부터 이미 여기 돌파 이후에 이 출렁거리는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퍼트린 거죠. 퍼트리면서 출렁거릴 때 비중을 모아가겠다. 출렁거리자마자 바로 올라가면서 이때 매도가 된 거거든요. 요때. 그리고 요때 조금 대응 못하신 분들이 요때 다 됐고,
즉 뭐 차트상으로만 보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다?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건 이해는 합니다. 근데 모든 종목들은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하느냐에 따라서 매수는 가능하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같은 평단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 좀 특수한 환경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을 이끌고 하는 그 투자 클럽에서 매매 관리를 해드리는 거였잖아요, 이게. 네. 이제 어니님의 개인 매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포지션을 짜는 그런 것도 필요해서 그랬었던 거일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네. 만약에 뭐 이제 내가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그럼 여기서 그냥 잡아버릴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럴 네.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개인이었다면 개인 매매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트라이하고 여기서 미리 갔겠죠, 그죠? 더블 쳤을 것 같아요. 드리블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상황이, 그리고 만약에 놓쳤으면은 또 뭐 여기서 뭐 잡았을까요? 만약에 여기를 놓쳤는데 네. 화장실 갔다 놓쳤어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잡았을까요? 네, 잡는 건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만 잡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관리를 그렇게 해드려도 본인이 그렇게 응용하기도 하고. 네, 자기 색깔로 응용을 하니까 스나이핑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여기서 들어가는 거를 의아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의 문제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는데 여기 무조건 이것만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네. 여기 100% 들어가가지고 비중 100% 들어가서 떨어지면 칼 손절해야지라는 전략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실제로 저는 여기서 2%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쪼개서 만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 들어가는 건데. 네. 이제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계속 어렵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보다는 경험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거는 자기 경험 위에 덧붙여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경험이 진짜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 경험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경험을 다양하게 쌓아보는 게,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처음에 백지 상태에서 경험치를 채워갈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도.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봤다면 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저라면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는 뭐죠? 이미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수급이 어느 정도 말랐고요. 이때랑은 달라요. 자리만 같지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11시 15분. 이때는 시장 빠지면서 코로나로 수급 몰리면서 이게 이렇게 옮겨 타는 시점, 돈이 움직이고 있는 시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였다가 빠져나갈 애들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나 혼자 자리 15,500원 중요하구나, 여기 이거 믿고 사야지, 딱 이런 행동인데 제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놈 붙잡고서 막 그 얘가 어떻게 되는지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안 사고 나는 그럼 더 좋은 자리 여기서 사야지, 막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네.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뭐 어니님처럼 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올라갈 것만 보고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걸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손절도 안 하고서 그냥 뭐 어느 정도 내려가면 손절해야지, 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비중을 채우고서 지금 여기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차라리 그 사람들은 그렇게 베팅했으면은 뭐 아니면 도로 가야 그나마 네. 승산이라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할 주려면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것부터 교정을 해야 되니까는 너무 끝도 없어질 얘기고. 네. 그렇다고 여기서 그렇게 채운 사람이 여기서 칼손절한다?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풀베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뭐 아니면 돼요. 다시 코로나 쪽으로 수급 몰리면서 이슈 터질 때 크게 가는 거 먹든가, 그걸 먹을 때 잘 먹어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출렁거려도 일단은 존버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라면. 아니, 이렇게 출렁거리면 이제 이 밑에선 손절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풀베팅에 대한 그 리스크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리스크 2배, 수익 2배를 노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풀베팅 하는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 대다수를 보게 되면요, 타점에서 리스크는 극대화 시켜놓고 수익은 그만큼 못 내요.
차라리 진짜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깡이라도 좋아서 먹을 때 진짜 두세 배라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던데. 자, 그럼 이제 또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시초가에 오늘 이제 뭔가 좋은 조짐을 받아서 풀베팅에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네. 아니면 여기서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네. 뭐 이거까지 보고서. 네. 근데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매도 안 하고. 네. 이게 이제 남자가 뭐냐 한 10%는 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에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또 마찬가지로 한 본인 생각대로 한 10%까지 가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요. 저는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그런 분에게는 정리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손해는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손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네가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서 풀베팅 했는데 주가가 지금 여기 와 있다면 네. 그러면 또 팔라고 하실 건가요? 이 사람이 여기서 풀베팅을 도대체 왜 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예측이 안 되네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좀 그렇다. 여기서 이거 오늘 거래량 터지나 풀베팅 들어갔어. 네, 그거는 약간 밑도 끝도 없는 기도인데 네. 여기서 저도 여기서 매매를 했지만 여기서 매매를 할 때 그 생각은 했어요. 이거 뚫지는 못하겠다. 이 힘이 약해요. 이 앞선 그렇죠. 힘에 네. 비하면은 객관적으로 너무 약해요. 네. 그럼 다시 이거 큰 게 붙어줘야 되는데 애매했거든요. 근데 한 이 정도 거래량은 뭐 여기에 이런 건 아니니까 이 정도가 떴으면 어쨌든 잠깐이라도 파닥파닥은 할 테니까는 아마 들어가셨을 거고 만들어 가셨을 거고. 네. 네. 그냥 요 안에서 항상 말하는 그 수급이 붙어주면서 그 다음 2번 자리 박스. 네네. 이거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잘 나와요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문제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 가면은 팔아라.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자리를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사람이 여기다. 여기 놓치고 하고 싶은 여기다. 대로 해야죠. 그분들은. 그거는 이제 수익권이니까. 지금 팔든 좀 기다렸다가 여기 좀 내려와서 깨질 것 같을 때 팔든 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네. 네. 더 먹고 팔든. 네. 와 근데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모르겠다 진짜. 저는 근데 오버나잇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요새 말 그대로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게 도깨비 같아서 네. 갭 상승도 가능하지만 갭 하락도 가능하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는 좀 예측이 좀 더 정확해야 되는데 자리가 너무 안 좋죠. 여긴 지금 일단 자리 생각을 해야죠. 오버나잇 하고 그러려면은. 네. 네. 이제 뭐 당장 내일 모레 수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이럴 땐 자리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뭐 그렇게는 안 해서 제가 그래서 요새 말씀드리는 게 되게 단순하게 풀고 있는 게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가격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그날 상황 봐서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를 하는 게 낫겠네 하게 되면 그때 하고 그때 빠지는 거고요. 막 이어가서 누적 수익을 막 크게 만들어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데 13,500원 이런데 사서 한 18,000원대 팔아야지 그럼 벌써 5,000원인데 수익률 이 정도는 내야 수익이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거 못 먹어도 상관없지 라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 주식이란 거를 풀어낼 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막 이렇게 이제 단편적으로만 보면은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딱 한 번 스윙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 시장 안에서 계속 플레이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은 내가 그 전에 어제 어떻게 내 포지션을 만들었고 그 전날 어떻게 만들었고 내 수익을 어느 정도 쌓아놨고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그런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 그날그날의 결정에. 그렇죠. 그래서 언니님이 말하신 대로 오늘은 코로나가 좋으니까는 코로나 쪽으로 가야지 라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도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땐 그 전의 상황들이 안 좋은 거야. 연속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 다 무시하고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다 무시하고 코로나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주식이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지금 반대로 이제 여기 투자클럽에서 잘 풀어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거를 좀 계속 연속적으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게 실력이죠. 저희가 뭐 하다 보면 삐끗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풀어내는 것도 실력일 것이고. 네. 그러니까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를. 네, 주식은 진짜 입체적이고 연속적이고 네. 이게 시장에 항상 발을 담그고 있는 거고 우리는. 네. 그쵸. 현금을 들고 있든 종목을 들고 있든 항상 이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실력이 늘려면은 자기 행동이
그 다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당장 내일 모레에 어떤 내 포지션을 만들어가는데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고려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여기서 이제 풀배팅? 그게 없는 거지, 이런 거는. D가 없는 거죠. 네.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자신감 넘치게 풀배팅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조개야 되지? 이건 좀 약간 근데 있어요. 이게 왜 없겠어. 네. 이런 자리도 있고 이런 자리도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네. 오히려 했다라면은 차라리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어저께 종가 배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는 수급적으로는 어저께는 괜찮았네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네, 어저께는 가격만 뺐지 나쁜 자리는 아니었네요. 네네네. 네. 근데 뭐 그걸 볼 뿐이 여기서 풀배팅을 할까? 그거는 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영상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면은 보기에 또 은근히 힘들어 하시니까 네.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이 유튜브 영상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서 그 이상을 못 보여드리는 것들 빼고는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 단편만 보고면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저희 영상 처음부터 한번 쭉 보시면은 저희가 계속 말하는 그 관점의 변화 이거를 몸소 느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주행 하시면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나요? 네. 근데 그 이해가 이제 또 자신의 실력으로 곧바로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올바른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경험을 저희가 이제 투자클럽 통해서 같이 해드리고 있고 당장 요 며칠만 해도 이제 종목을 정말 많이 다루시면서 계속 포지션 마무리하시고 수익 만들어내고 계신데 그거 몇 번만 돌려봐도 지금 저희가 이 영상 정주행한 것들 이해도가 정말 많이 높아지실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그리고 수익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수익보다 그 안에서 쌓는 경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들 이제 오셔서 같이 쌓아지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저희의 비즈니스적인 그런 수익적인 면에서는 저희는 많은 거를 내려놓고 많은 분들하고 이제 좋은 걸 나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믿고 오셔도 좋다는 생각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이 정도 마무리할게요. 이 얘기는. 네. 다음에도 이제 계속 어떤 때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뭐 만담처럼 얘기를 하기도 할 거고 어떤 때는 되게 예리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시간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이제 실전 매매를 보여드리면서 뭐 그런 궁금증도 풀어드릴 거고 이게 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간접 경험치를 높여드리는 거니까 계속 같이 함께 하시면서 실력 쌓아가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